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한결에 황준범 논설위원 나오셔서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 젊어지시...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오셨네요. 아니, 반가워서 급히 내려오는다고 네. 자켓을 놓고. 근데 더 잘 어울리세요. 잡스 같아요. 예.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뒤에 커튼이랑 붙어가지고. 자, 오늘이 목요일이고 격주 목요일마다 MBS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숫자가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공천헌금 의혹이라든지 최근에 민주당 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당은 떨어지는 것,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대통령 열일하고 있는데 자꾸 그게 이제 대표적인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 강선우 의원 문제 이런 등등이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거하기 6개월 전에 터져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거를 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고 실제 싸운다기보다 이제 정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쪽에서도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당에서 자꾸 그렇게 발목 잡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이나 우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좀 반성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럼 당에 너가 왜 반성을 해? 너 당에서 받은 게 뭐였는데? 아니, 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 건을 두고. 글쎄 잘 모릅니다. 되게 화났어 지금. 그렇죠.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JYP는 지금 잘 모른다. 아니 잠깐만 패널의 태도가 패널의 태도가 되게 부적절합니다. 왜 이래요? 이거 그 정통 진짜 제대로 여론조사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정당 지지도가 이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잉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내란 종식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가면서 아직도 정치적 투쟁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직도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그냥 네 편 내 편만 지금 따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생활로 돌아와주고 민생이라든가 경제 이런 쪽으로 생업 복귀하셔야 되는데 정치가 아직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 민생을. 원래 보통 여당은 30%대 초반, 야당은 20%대 초반. 이게 일상적인 여론조사 지지도고 선거철 돼야지 35, 2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잉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론조사의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도보다 정당 지지도가 많이 낮게 나오는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이 꼭 해야 될 것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내부 혁신 어젠다를 던져야 되는데요. 그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집권하면 늘 잊어버리고 외부 투쟁만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뭔가 좀 또렷해 보이는데 여당이 해야 할 일, 대통령 잘한다 이것만 할 거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다를 던지는 그런 그렇죠. 여당의 모습을 우리 기대할 수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패는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는 잘 나눠 먹어야 돼요. 보수는 나눠 먹기 위해서 모였기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진보는 뭐냐? 분열하는. 진보는 원래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잘 분열해야 돼요. 우리 내부에서 구태부의를 계속해서 쳐내면서 진보는 외발 자전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요거 괜찮은데요. 혹시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맨날 하는 얘긴데. 맨날 하는 근데 거야. 나 외발 자전거 처음 들었어. 아쉽네. 이게 우리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예. 여기서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좀 거대 담론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아주 뭐 거시적인 거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저건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보다 진짜 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같이 방향 설정에 되게 도움이 예. 되는 말씀이시죠. 이게 우리 또 JYP의 어떤 가치가 아니, 아닌가. 진짜 똑똑하다니까요. 어허. 이 본질을 꿰뚫어서 말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봐야 뭐예요?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아니에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시겠죠. 아니, 이분은 진짜 무슨 말만 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무슨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세남 사이가 좋으십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자,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두고 진정성, 타이밍,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과 이런 형태의 다양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황준범 의원은 이 사과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해서 내놓은 메시지인데 감동이 없는데 허전하잖아요. 기자회견을 딱 하고 나가는데 뭐지? 근데 계엄 그래도 사과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애써 고민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감탄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걸 이제 그 화면으로 보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현장 기자한테 바로 물어봤죠. 백불이 있었는가? 문답이 있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빠진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목 빠졌고 그렇죠. 한동훈 내란. 부활 대목 그런 건데 두 가지가 다 여기 담겨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답이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은 저 메시지는 없이 자기 딴에 고뇌 잔여했다는 밝혔는데 감동이 없고 그래서 효과가 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없지 않나요 현재까지? 그래요. 이 사과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댓글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어제 사과도 사과인데 당 쇄신 뭐 방안이라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세 가지 축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뭐 그리고 이제 뭐 연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청년 중심, 장해찬 같은 청년, 전문가 중심, 고성국 같은 전문가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타이밍상 고성국 씨가 이제 입당했던 타이밍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야죠. 저는 댓글을 보면 너무너무 좀 촌철살인이라서 우리 댓글창도 보면 이런 분들이 방송해야 돼요. 네. 아니 정말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댓글 보고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도 봤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집단지성 비슷해가지고 이게 모아지면은 얼추 이제 그 얼개도 그려지고 대단히 정확하게 보고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패널 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저도 평가하잖아요. 그럼 좀 더 정확할 것 같잖아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과. 근데 댓글 보면서 사람 생각하는 거 똑같구나. 이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저도 청년 했을 때 처음에 이거 쭉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생방으로. 아 그래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우리 미래 세대인데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청년? 박민영 같은 청년? 장예찬 청년? 너네가 말하는 청년은 오히려 더 퇴행적이지 않아? 라고 직격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국민의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부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요만치도 놓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나 자기네가 그동안 기대왔던 사람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뭔가 아젠다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도대체 뭐 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동혁의 저는 정치력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이 결국 기댈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포옹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동의해주고 옹호해준 사람들이 장예찬, 김민수, 박민영 이런 사람들밖에 사실은 없어요. 내부에서 누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본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제 이 사과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전한길 씨였어요. 그렇죠. 1심 선고 앞두고 뭐 사용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사과라고 얘기하고 글자로도 사과라고 적혀 있는데 보여지는 행동들을 오늘 후속 행동들을 보면 사과한 지 하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광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했습니다. 뭐 우리 흔히 이제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인물. 그거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글로 갔는데. 그렇죠. 남양주 정정심이라는 의원을 정책위 의장 김도읍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 또 지명을 했는데 역시 친윤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김성원한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일로 예. 간 거죠. 정책. 김성원이라는 인물 다시 한번 네. 얘기합니다. 수해 현장에서 비 좀 더 오지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분이 맞는 말이네요. 집 토끼가 아니라 엽기 토끼입니다. 김 118511.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해. 말하 재밌지 자, 않아요? 네. 그게 자기 마음에 토끼 드는 사람만 아니에요, 데리고 토끼. 가겠다는 뜻인데요. 음. 이 정당 그 국민통합정당에서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유아복지과는 유아들이 앉아서 근무해야 됩니까? 청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을 써야 된다. 장해찬 같은 청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민통합정당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고 그 속에서 청년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식 요리사가 전문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요리 업계는 중식 요리사 제일 잘하는 사람 쓰자. 그럼 갑자기 우리가 유행이 양식으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일식으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결국 뭐냐면요. 식당 사장의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려면. 즉 국회의원도 보편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정책 전문가는 그냥 정책 전문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동희가 왜 이런 이야기 했느냐. 정치 수준이 얕으니까 이런 사람들 쓰는 거고 그 속에 자기 편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쓰겠다고. 이거 사실 핑계예요. 그래서 고성국 씨를 전문가라고 이제 평가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잡아내기 위한 특위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위원이 됐잖아요. 지금 그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당 내에서 보니까 한 재선 의원은 뼈 부러졌는데 빨간 약 바른 수준이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리고 대안거 미래라고 국민의힘 내부에 한 20남짓 되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죠. 당은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 건데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안 좋은 평가들이 쭉 나왔어요. 선거 앞두고 당 쇄신안을 낸다. 뭐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당 내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게다가 당명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 희한한 당명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댓글에. 아이디어들. 예. 이게 선거용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 효과가 있으려면 이제 당이 단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로 발표를 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미래로 나가자 합쳐져야 되는데 일단 당에서 반응이 확 달아오르지도 않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애매하게 갈라져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반응들. 그러니까 쇄신파라는 사람들도 일부는 일부는 뭐 평가하면서 일부는 아니다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뭐 빨간 양만 발랐다, 뭐 인테리어 바랬다 이런 반응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 주류는 열심히 또 막 맞다라고 이렇게 환호작약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 뭐 과거에서 벗어나서 간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 지도부는 뒤에서 기자들한테 이게 윤석열과 절연한 거야 이렇게 써줘 뭐 이러고 있어요. 써줘? 아니 그러면은 당 대표가 1년 계엄 13개월 만에 그 기자들 앞에 국민 앞에 서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낼 건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벼르고 별러서 예고됐던 자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기대치가 이 정도 하겠네, 짠 뭐 하고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정말 턱없이 모자라게 이렇게 그렇죠. 해버린 거죠. 예.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이름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야죠.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들하고 안 예. 한다. 뭐 또 윤어게인 우리 배격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못한 이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강성이라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내라.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라. 그리고 이른바 친한파를 모두 내쫓고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제명시킨다.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요 요구들 다 들어주면 내가 너를 지지할게. 라는 게 이 강성 지지자라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사람 아니에요? 맞죠. 예. 이게 수준이 낮으니까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비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비고. 그럼 뭐냐? 이럴 때는 비욘드 또는 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이슈를 발견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왜 자꾸 투쟁만 하느냐. 그러니까 무상급식 시리즈도 개발하고 또 뭐 무상
그 반값 등록금 시리즈도 네.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으로 전환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실력이 없으니까 왼손 잡혔다가 오른손 잡혔다가 계속해서 거기서 좌고우면하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상황.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여기서 땡기면 일로 가고 저기서 땡기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투트랙을 쓸 거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이른바 국민의힘의 당권 이파 주류들 얘기를 들으면 한동훈은 무조건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왼쪽으로 가겠다고 품고 가면 진짜 그 늘었다는 20만 당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입장 내라고 하니까. 지금 대여섯 가지를 열거하면서 너 어떤 입장이니 장동혁이가 묻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은 당연히 상수로 껴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윤석열 그걸 어떻게 또 같은 편이다 윤어겐이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하는 게 장동혁 대표한테는 정치인가? 라는 평가를 또 할 수 있겠죠. 현실 정치. 예. 이게 왜 앞서 얘기했던 장동혁의 사과를 좋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고뇌에 찬 어떤 사과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 두 인물은 왜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이 민심이 좀 썰렁했기 때문에 뭔가 네. 당이 좀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라라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크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화답하듯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자기네들이 안고 가고 싶은 중도파들을 좀 끌어들이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1월 16일이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1월 또 지나고 나면은 그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이제. 네, 그럼 1월, 2월에는 전체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그냥 쭉 아주 중요한 선고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윤 어겐이나 뭐 극렬 보수를 간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어쨌든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고뇌에 차서 뭔가 이제 결단을 했을 건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완벽하게 또 끊어내지는 못해서 지금 아마 조금 간보는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간보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